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26번째 시간입니다. 핵과 조카 그리고 개인주의적 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시아권에서는 1위, 세계적으로는 10위 안팎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혼 건수가 결혼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방영했던 드라마죠. 굿파트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함께 굿파트너 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상열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회는 그렇습니다. 저도 드라마 봤는데요. 네. 다만 제가 변호사이니만큼 그 사건 내용이나 그 전개, 진행보다는 변호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는 고충이나 애환의 측면을 더 유심히 봤습니다.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장경이 정작 자신의 문제가 된 이혼 앞에서는 평소 남한테 냉철하게 조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과는 달리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개인으로서의 입장, 또 변호사로서의 입장의 간격 속에서 인격 분리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혼에는 합의 이혼이 있고, 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통해서 하는 이혼, 네.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에 할 수 있는 사유, 네. 그리고 그 개별적인 사유들의 구체적인 의미, 또 재판상 이혼과 함께 문제되는 부수적 절차, 또 혹시 그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 재판상 이혼인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민법 840조에서 6가지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로 이제 부정행위에 관해서만 다룰 거니까 간략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예, 이건 이따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일방에 대한 악의적 유기행위. 세 번째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또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 배우자가 생사가 불분명해버리면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 기준을 3년 이상으로 정해놨고요. 3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 5개를 드러났지만 이 5개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정행위 하면 간통죄 딱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렇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서 2015년 형법상의 간통죄는 폐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는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부정행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네.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한 후에 네. 정조 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어렵죠? 네. 예. 다만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 성관계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지금 제 설명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례로 우리 법원이 이런 사례들을 부정행위로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질문 아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한번 맞춰보시면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다른 사람하고 동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맞추셨나요? 그건 결혼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로 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성 배우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맞는 남자와 밥을 먹고, 그리고 그 남자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남편과 사는 집까지 왔습니다. 이 경우에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의심은 갑니다만 부적절한 어떤 성관계 내지는 그의 유사한 행위에 관한 증거는 없는 경우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조 의무나 성적 순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아서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우리 SNS 카카오톡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톡으로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 또 보고 싶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될까요? 해당돼야 됩니다. 이거 말도 끝나기 전에 이거는 일단 제가 화나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돼야 돼요. 네,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배우자 아닌 다른 여성과 1년 동안 3,000번 통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횟수가 좀 적었다면 늦은 밤인지 무슨 새벽인지가 중요했겠죠. 근데 이것은 시간을 떠나서 그 횟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굿 파트너에서도 나온 사례인데요. 남녀가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숙박업소에. 근데 성관계를 나눈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고 다만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온 사실만 확인됐어요. 이러한 경우에 부정행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 사회 통념의 문제니까요. 재판상 이혼에 부수되는 다른 제도들도 있을까요?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 관리 등을 할 친권, 또 자녀를 기를 권리인 양육권, 행사할 자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부가 협력하에 이룬 재산 나눠야죠. 재산 분할을 통해서. 그런데 이 재산 분할 제도가 바로 전업주부의 가사나 육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자료 청구는 이제 정신적 손해. 위자료 하면 물질적 손해가 아니고 정신적 손해.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 상대로 하면 어느 정도 청구액이 많이 나오나요?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을 해버리면 물론 정신적 충격, 정신적 손해도 입겠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혼인이 깨짐으로써 있게 되는 손해. 즉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영이 되었으면 어떤 내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계속 갖고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도 재고돼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고 있고 실제 위자료 액수를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법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다시 굿파트너로 돌아가겠습니다. 갑자기 또 네. 차은경 변호사가 그 한유리든가요? 변호사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한변이라고 부르면 한 변호사. 한변, 정답은 없어. 결혼, 비혼, 이혼 다 선택이야. 우리가 잘해야 하는 거는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노력이야. 그리고 그 노력을 다 했다면 후회하지 않고 또 다른 선택을 하면 돼. 선택과 책임이 반복되는 거 그게 인생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정과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굿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또 어쩔 수 없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은경 변호사가 그 로펌 이름이 대정이거든요. 대정 로펌을 나와서 차린 개인 법률사무소 이름이 다시 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면 굿 파트너인데 이렇게 한마디 해드려도 될까요? 연기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좀 재미있으면서도 좀 유쾌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굿 파트너 방영을 계기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 또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액수 상향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